아주 이 브랜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까요? 세계 2차 대전을 준비하면서 탄생한 이 집이라는 브랜드인데 윌리스 오버랜드가 1943년도에 그냥 불리던 유래는 정확하지 않은 이 집이라는 이것을 상표 출원하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오프로드의 로망, 모든 오프로드의 로망 집, 그리고 그 차량, 재밌는 차량, 어떤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시승을 해야 되고, 지금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네요. 맞습니다. 레리 준비됐냐? 이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드리프트를 할 건 아니니까. 네네. 지금 경사가 졌는데 여기에 지금 경사 각도가 나오네요. 네네. 옆으로 누워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가 소프트 같은데 어떤 네. 모델인가요? 파워탑 모델이고요. 네. 지금 오늘 햇빛이 없어가지고 한번 오픈 한번 해볼까요? 네, 오픈은 버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좋네. 저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창문만 내리면 네. 바로 오픈카입니다. 진짜네요? 네. 근데 이게 오픈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오픈되네요. 맞습니다. 좋다 진짜.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하고는 또 일반 세단의 낮은 상태에서 오픈카하고는 느낌이 완전 틀린 것 같습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일반적으로 박스터나 네. 아니 지포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을 하고 나면 네. 흔히 이제 겨울에도 요즘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달리는 건 좋지만 보통 창문 닫고 달려서 일단 정차를 하는 순간 옆에 버스가 오면 매연 다 들이마시죠. 바로 버튼 눌러서 닫죠. 네. 원숭이처럼 위에서 다 쳐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매연도 너무 많이 맞습니다.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일단 이 측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프라이빗하게 좀 보호가 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이 머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앞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헤드 쪽에서도 앞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이 개방감이 훨씬 좋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픈카들 보면 좀 이 프레임 자체가 A필러에서 B필러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좀 위험한 그쵸. 느낌이 큰데, 이 녀석은 이렇게 좀 딱 잡아주는 이 프레임이 딱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오픈 상태에서도 뭔가 전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맞습니다. 안전을 위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 랭글러하고 또 다르게 배터리가 2열 시트 밑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뒤쪽을 많이 눌러줍니다. 무게의 중심이 밑에 바닥에서 맞습니다. 골고루 하는데 얘는 아예 뒤로 다 네, 보내버렸으니까. 그리고 뒤쪽을 네. 눌러주기 때문에 롤링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토크가 네. 기존 토크 랭글러가 가지고 있는 40.8 토크보다 훨씬 더 이제 힘을 더 많이 보태주기 때문에 40.8 토크는 휘발유 엔진 모델.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휘발유 엔진.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크를 더 보태주기 때문에 네. 실제 운행 느낌은 훨씬 더 상쾌하실 거예요. 좀 운전하기 정말 편한 게, 네. 저도 SUV 차량을 이렇게 2대나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운전을 할 때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SUV를 타는데, 지금 랭글러는 앞에 창이 좀 사실은 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윈도우가 좀 작아서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할 거라는 좀 선입견을 제가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좀 낫다 보니까 옆으로 와이드한 시선 처리가 잘 되면서 신성이 굉장히 오히려 더 개방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옆에 보시는 그 SUV나 승용차들이 이 앞유리 자체가 많이 누워 있죠. 네, 좀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길고 그렇지만 실제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가 많이 맞습니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높일 네.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방지턱을 그냥 한번 넘어볼까?
브레이크 안 밟고. 와, 아니 방지턱을 넘어도 크게 느낌이 안 오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 댐퍼에 네. 뭐 스트로크나 댐핑 압력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에 이제 이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악셀링을 안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오, 감속의 느낌인데? 맞습니다. 아, 그만큼 다 잡아주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 도심안에서 일반적인 이렇게 좋은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이질감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좀 제 선입견인가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랭글러는 핸들의 유격도 있고, 그리고 그쵸. 유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이제 보통 선입견을 가진다는 게 랭글러는 딱딱하고 시끄러울 것이다, 이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왠지 생긴 것도 좀 딱딱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차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모델 JK 모델이 조금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고요. 네. 하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갈길이나 이런 임도의 그 모글이라고 하죠. 푹푹 파여있는 이런 길에서 네. 직진을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뭐 방향타를 정확하게 헤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네. 험한 길에서 직진이 가능한 차량이 네. 반대로 도로에 나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험한 길에서 직진이 된다는 건 그만큼 부드럽고, 그리고 그런 밑에서 오는 충격을 받아주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길에서는 더 부드러운 거죠. 더더욱 맞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 그 네. 생각을 못 했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더 딱딱하고 주행 질감이 안 좋고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하면서 운행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길에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또 뒤쪽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주행 질감이나 보통 모하비가 멀미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롤센터라는 게 지금 되게 높기 때문에 헤드 쪽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지금은 얘는 뒤쪽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롤링도 뭐 일반 SUV나 거의 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렉트릭으로 한번 이제 바꿔보시죠. 그럼 전기로만 가는가요? 순수하게 이제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운행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버튼만으로도 맞습니다. 모드가 바뀔 수 있네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되네요. 네, 참 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부산의 아름다운 길 베스트 원, 해운대 달맞이 고개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저 우측으로는 바다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해운대 해안을 배경으로 달릴 수 있는 참 이쁜 길입니다. 이게 등판로가 지금 보면 지금 경사로가 한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전기만으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악셀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여쭤봤던 파워트레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일렉트로닉 모드에서는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렉트릭 모드 상태에서는 완충 상태라면은 데이터상으로는 32km가 주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 실제 오너분들의 얘기를 조금 빌리자면은 50km까지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13k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실제 주행하는 분들의 얘기는 15에서 16까지도 연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침 또는 출근을 해서 충전할 때가 있거나 네. 저녁 때 충전할 때가 있다고 하면은, 네. 출퇴근 거리가 50km 안쪽이라면 매일매일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전기만으로.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워런티가 되게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네. 3년의 무제한, 지금 23년에는 3년의 무제한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이라는 거는 키로수 무제한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데일리카로 쓰시면서 출퇴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타고 3년 안에 배터리를 워런티로 무상으로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세이브 되는 연료값만으로 해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겠네요. 근데 배터리는 보증 기간이 또 있어요. 어떻게 배터리는 됩니까? 한 17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만 킬로. 네. 그러면 하루에 평균 50킬로를 탄다라고 계산했을 때 충분하게 그럼요. 커버가 되겠네요. 그럼요. 아, 잘 그리고 되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물차 기사님,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닌 경우에는 네. 그 정도까지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그만큼 때문에 자신이 있고 안정화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겠네요. 일렉트로닉 모드인데 옆에 보면 이 세이브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세이브는 뭐 전기를 절약 무슨 뜻인가요? 어떤 모드인가요? 이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이 네. 세이브 모드를 놓게 되면 네. 이 차량에도 스탑앤고, 랭글러가 아무리 기능이 없다지만 이 차도 스탑앤고가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이 차량에도 있습니까? 네. 그 기능을 이제 최대한 줄여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충전해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차량을 충전해 준다. 마일드 방식처럼 예. 차량을 계속 충전을 합니다. 아, 그럼에도 네. 배터리가 조금 충전이 되면 하이브리드처럼 계속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고요. 회생 장치가 잘 작동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여기 이걸 회생 제동 이제 버튼이 있는데 네. 저희는 또 그 아, 단계별로 조절이 되지는 않아요. 아, 회생 제동 버튼이구나. 네. 좀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탁 들어옵니다. 네. 아.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고 저희는 버튼을 누르면 네. 좀 한 번에 이제 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질감이 느껴지시면은 요거를 끄고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저는 조금 이질감은 조금 네, 들어오는. 좀 세게 들어와가지고. 네, 좀 답답한 느낌? 네.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다. 누가 탁 잡아 당기는 네, 맞아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사실은 금액대가 사실은 저렴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1억대의 차량인데, 억대의 차량인데, 이 억대의 개솔린의 하이브리드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이 차량이 꼭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고 사야 될 만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제가 조금 반신반의하거든요. 궁금합니다, 팀장님. 지금 뭐 제가 랭글러를 설명을 좀 드릴 때는 네. 랭글러는 저는 포르쉐 911이라고 좀 비교를 많이 해드립니다. 랭글러랑 포르쉐 911이랑요? 네네. 그 랭글러도 마찬가지지만 랭글러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랭글러는 시그니처 모델이죠. 상징적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네. 포르쉐에서도 마찬가지로 911이 또 포르쉐 시그니처 상징적인 이제 모델이고, 하지만 포르쉐 911이 이제 그 측면의 쉐입이 있잖아요. 그 딱 그 옆면에서 봤을 때 그 디자인. 네, 그 모습이 있죠. 상징적인 맞습니다. 모습이. 네. 랭글러는 이 앞모습을 유지한 게 지금 82주년입니다. 세븐 그릴의 맞습니다. 앞에 원형. 네. 네. 절대 이거를 포기하지 않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지프의 이 역사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물론 내연기관 차량들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가 고객님들이 이제 연비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지켜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량들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프라는 아이덴티티에 거기 연비나 그리고 내가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어느 브랜드를 가도 하이브리드들은 금액대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기 그쵸, 때문에 사실은. 네. 지프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도 이 차의 이 실용성과 그리고 연비 이런 걸 모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충전할 곳만 있다고 하면은 출퇴근을 전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주중에는 전기로 사용을 하시다가 네. 주말에 놀러 갈 때, 그때는 장거리를 이용하실 때는 그때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이렇게 레저용으로 맞습니다. 예, 또 즐기고,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의 튜닝을 거쳐서 오프로드로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사실은 그리고 막 쏘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스포츠카를 사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차량이 아닌 좀 더 정숙한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면 조용한 세단을 타야겠죠. 예, 이 차량에 타시는 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전국구 탑이라고 네. 들었는데 좀 뭐 그거긴 하지만 네, 자랑할 건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향의 어떤 분들이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분류가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네. 그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랭글러에 대한 로망을 좀 가지셨던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좀 많으세요. 아. 옛날 군용차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로망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차량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이 모델을. 네. 아, 그리고 시골 쪽이나 이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좀 전천후로 네. 뭐 아, 임도나 이런 데 갈 때 조금 여유 있게 그냥 불안하지 않게끔 다니려고 좀 안전하게. 하시는. 네.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랭글러가 캠핑장에 가면 이제 꽂히다 보니까 그쵸. 컬러가 워낙 다양해서. 대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랭글러는 뭐 그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랭글러는, 그러니까 랭글러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똑같은 랭글러는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럼 뭐 빨간에 파란에 또 이렇게 커스텀으로 그쵸. 도색이 들어간 꾸미는 게 친구.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좀 완전히 다 달라지기 또 때문에. 보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착해 보이고 스탠다드한 그런 학생의 네. 차량이 있는가 싶으면 울그락불그락 타이어 막 맞습니다. 이런 거 막 키높이에 막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돼야 되는 차량도 있고 맞습니다. 좀 다양하게 전천후 여러 모습으로 나뉠 네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 돌겠습니다. 아유, 오, 잘 돌죠. 생각보다 쏠림이 없네요. 아유, 저는 인정합니다. 오, 깜짝 놀랐네. 괜찮습니다. 저는 확 쏠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차값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고급 SUV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억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차가 지금 바닥 쪽에 보면은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가 6개가 있어요. 그 캡만 제거를 하면은 아까 그 전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차량은 타이어 높이만큼 도강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물이 유입이 되고 빼주면은 바로 빠지네요. 네, 그 캡을 아예 열어주면. 열고 주행을 하는 거죠. 아, 캡을 열고? 네. 네.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캡을 통해 가지고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풍 시트를 넣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아까 송풍구 설명드리면서 네. 물이 튀거나 이랬을 때 물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통풍 시트라는 건 결국 밑에 있는 공기를 빨아 올리는데 이게 밑에서 올리다 보면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그래서 되네. 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풍 시트 쓸래 아니면 생존할래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렇죠. 생존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그 옵션을 안 넣은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차량을 뭐 타면서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지금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거의 이질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질감이 없이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타사 수입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연동이라든지 카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제한적인데 사용법이, 지금 이 차량은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런 AV 시스템들은 지금 좀 쓰기 편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유커넥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유커넥트? 네, 유커넥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랭글러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만 연결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캡플레이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좋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도 요즘은 차량들이 워낙 지금 핸드폰처럼 잘 돼 있기 때문에 앱으로.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제작되어 있는 걸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조금 어플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팀의 내비게이션 어플이나 음악 어플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가능해서 핸드폰만 연결이 되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 차량을 구매를 할까 말까 많은 분들이 구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랭글러라는 차량은 뭐 워낙 그
고객님들한테도 도로에서 봤을 때 아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지바겐이 지나갈 때 네. 야 빨간색 지바겐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바겐이다, 구형이네, 신형이네, 아니면 색상에 따라가 AMG네. 그쵸. 네. 저 사람 좀 특이하네, 빨간색을 타고. 네.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데 네. 그 차량과 저희 차량은 금액 차이가 3배 이상이 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금액 차이를 떠나서 네. 저는 랭글러라는 차량 자체가 비율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바겐에다가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뭐 40인치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 또 아닙니다. 제한적이죠. 네. 하지만 랭글러는 순정으로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그리고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부모님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탑을 열었을 때도 진짜 물론 바깥에서 얼굴을 내밀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겠지만 네. 저속으로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추억 주기에는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랭글러는 그냥 선입견만 갖지 마시고 꼭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시승을 끝내고 왔습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그려졌죠. 오늘 시승에서 해운대 달맞이 고개로 해서 해운대 송정 바닷가를 타고 해안선으로 우리 잘생기신 김준 팀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눈도 즐겁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오늘 어디 리프레시 여행 캠핑 갔다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봤던 오늘 차종이 랭글러 하이브리드 파워탑 네. 모델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진짜 꼭 한 대 갖고 싶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운대 집 전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시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승을 도와주셨던 김지훈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운대 전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타봤던 이 랭글러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프로드가 가능한 루비콘, 그리고 도시명 모델, 오버랜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고객님들 예산 요건에 따라 가지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브랜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1억대부터 9천대에 포진을 해 있고, 일반 랭글러들 2.0 터보 엔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천대부터 6천대까지도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차량 성격이나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의 요건에 맞춰 가지고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전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부민병원 바로 정면, 바로 옆에 이제 벤틀리 매장이 있는데, 고객님들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차량 보시고 벤틀리 매장을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차량 구매하시고 제가 출고까지 친절하게 마무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오시면 김주인 팀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팀장님과 함께 정말 재밌는 차량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 좀 우리가 좀 선입견도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꼭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대표님 오늘 그럼 예. PD님 나 계약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설명 듣는 거야. 그죠? 계약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찍지 마. 흰색으로. 네.